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의 주제는 해방 직후는 왜 빨갱이 전성시대였을까입니다. 우리는 전 강의에서 1946년 7월 달에 미 군정이 실시했었던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봤었습니다. 여기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합친 좌익 이데올로기가 80%를 차지해서요, 13%에 그친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해방 직후 한반도의 민중들은 왜 이렇게 사회주의에 열광했었을까요? 그 역사적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945년 10월 이승만이 귀국을 하고요. 평상시에 자신은 극우 반공주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공산당의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앞으로 경제정책을 수립할 때 공산주의적인 내용을 많이 채택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45년 11월 달에 전국인민위원회 대표자 회의, 다시 말해서 좌익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요. 이 회의를 습격한 극우 반공 청년들이 있었는데 이들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경제정책은 전면적으로 찬성을 한다. 다만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절대로 배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극우 반공주의자인 이승만과 극우 반공 청년들조차도 공산주의를 전면적으로 배격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조선의 민중들이 압도적으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열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한다면 자신들이 대중들로부터 고립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조선의 민중들은 사회주의에 대해서 열광하고 있었을까요?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는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일제 식민지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1919년 3.1운동이 실패로 끝나자 민족주의자들은 두 개의 운동을 전개하게 되는데요. 이른바 실력 양성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들의 논리는 뭐였었냐면요. 조선이 일제의 식민지가 된 것은 조선 민족의 실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설사 일본으로부터 독립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민족의 실력이 없다면 다시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실력을 길러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민족의 실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를 제시를 했는데요. 하나는 물산장려운동이고 또 하나는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되겠습니다. 물산장려운동은 뭐냐면요. 산업을 진흥시키자라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일제 식민지 하에서 조선인 자본가, 예를 들자면 김성수 같은 조선인 자본가가 만든 상품을 구입하자라는 거죠. 요즘 말로 이야기를 하면 국산품 예형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선인 자본가가 실력을 키울 수 있고 그러면 민족의 실력이 커지는 거고 우리는 일제로부터 독립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내세웠었던 거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요. 밀립대학 설립운동인데 일제가 조선 민족에게 기초교육만을 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민족의 지도자를 양성을 하기 위해서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을 설립하자라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운동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실패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
국산품 애용 운동은 언제든지 간에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이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당시에 고무신 하나가 4원이었다라고 돼 있는데요. 갑자기 이 운동에 의해서 조선인 자본가가 만든 고무신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자 이 가격이 3배나 뛰어서 12원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일제 식민지 상황이었기 때문에 민족주의의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이 운동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많이 지속이 됐겠지만 헐벗은 조선 민중들이 3배나 높은 가격을 주고서 조선인 자본가가 만든 상품이라 그래서 계속 구입할 수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운동은 결론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실패의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바로 사회주의자들의 비판이 되겠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은 이 운동 4원짜리 고무신을 3배 높은 12원에 사는 거는 조선인 자본가의 배만 부르게 할 뿐이다. 따라서 이거는 조선인 부르주아제의 계급 이기적인 운동일 뿐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운동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김성수 같은 자본가는 조선인이긴 하지만 일제 총독부하고 협력해서 자신의 기업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운동에 의해서 조선인 자본가가 성장한다고 하더라도 민족의 독립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보장은 전혀 없었던 겁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밀립대학 설립운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었죠. 고등교육을 받은 지도자가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친일파, 최남선을 비롯하여 이강수를 비롯하여 이 사람들이 고등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친일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족의 지도자를 양성을 하기 위해서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현실적으로는 별로 설득력이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1920년대 초에 있었던 실력 양성 운동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똑같은 실력 양성 운동이지만 개항기에 있었던 애국 개몽 운동, 이른바 실력 양성 운동과 1920년대 초반에 전개된 실력 양성 운동을 구별해서 봐야 됩니다. 애국 개몽 운동기에 전개가 된 실력 양성 운동은 아직 국권이 피탈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운동이 어느 정도에 있어서의 타당성이 있었지만 일제 식민지 시대에는 이미 우리의 국권이 일본에게 넘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 하에서 민족의 실력을 기른다라는 것은 전혀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유컨대 손발을 묶어서 수영을 배우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로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 민족의 실력을 기를 수 있다. 이거는 망상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1920년대 초반 민족주의자가 주도를 한 운동들은 결국 실패로 끝나고요. 이 이후 민족주의자들은 딴 맘을 먹게 됩니다. 뭐냐면요, 20년대 중반에 들어서 자치운동을 전개하게 되는데요. 이 자치운동은 말이 자치운동이지 사실은 민족의 독립을 부정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의 지방자치운동이 예를 들면 서울시가 내지는 서울시장 오세훈이 대통령 문재인을 인정하고 서울시에 있어서의 일들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나가듯이 일제시대에 있어서의 자치운동도 중앙정부로서의
일본을 부정하지 않았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민족의 완전한 독립을 포기한 운동이 바로 자치운동이 되겠습니다. 자치운동의 본질은 1930년대 드러나게 되는데요. 일제가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켜서 중국 전체를 먹으러 감에 따라서 자치운동을 했던 민족주의자들은 노골적인 친일파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식민을 외치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민족주의자가 내지는 민족주의 사상이 변질이 되어서 조선의 민족은 이제 의지할 데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조선 민족이 찾아나간 사상이 바로 사회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주의는 어떻게 해서 조선 민중의 열망을 흡수할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바로 이렇습니다. 제국주의라는 게 원래 독점 자본주의가 대침략, 식민지를 얻기 위해서 대침략에 나설 때 제국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회주의는 뭐냐면요, 자본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자본주의에 있어서의 생산수단의 사유를 부정을 하고 국유를 주장하기 때문에 독점 자본주의를 끝까지 부정할 수 있는 사상이 바로 사회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사회주의는 제국주의를 가장 철저하게 반대를 하는 사상이 된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조선에서도 민족을 위한다는, 민족의 독립과 통일을 위한다는 민족주의가 황국 식민을 외칠 때 사회주의는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사상으로서 조선 민중들의 열망을 대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요, 1930년대에 사회주의 사상에 기반해서 이러한 구호들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보시면은요, 토지를 밭갈이하는 농민에게, 그러니까 지주 소작 관계를 없애고 실제 농민들만이 토지를 소유하게 하자라는 거고요. 두 번째 구호를 보시면은 노동자, 농민이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자라고 계급 없는 사회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철저한 제국주의, 반자본주의 논리에 기반해서 뭐라고 주장을 하게 되냐면요,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자라는 주장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조선인들은 조선에서 민족주의가 내지는 민족주의자가 친일파로 전락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 조선의 독립을 가장 끝까지 철저하게 주장을 한 사회주의자들에게 공감을 하게 되고요. 사회주의 사상에서 민족 독립의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조선에서 사회주의라는 것은 민족해방운동에 있어서의 수단으로서 어찌 보면 유일한 사상적인 수단을 제공하게 되는 거고요. 해방이 됐었을 때 조선 민중들은 사회주의 사상에 대해서 열광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사상에 기반해서 새로운 민족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이런 상황 하에서 1945년 해방을 맞이하게 되고 해방 전국이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 하에서 전개가 된 해방 공간에서의 운동이 어떻게 해서 사회주의자들의 패배로 기결이 되는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신탁 통치 파동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분단국가 수립, 그리고 6.25 전쟁에 이르기까지를 쭉 같이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